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단행한 개각으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국가 신용 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 부사장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재정 건전성에서 벗어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불확실성이 자본 유출을 촉발해 루피아화와 국채의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지난 9월 8일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이후 나왔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재정 건전성을 이끌어온 스리 무량이 재무장관이 물러나고 예금보험공사 수장을 지낸 경제학자 푸르바야 유디 사대화가 후임으로 임명된 점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BBS 이코노미스트 라디카 라오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역량보다도 재정 건전성 유지 의지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친 반면 세수는 8.4% 감소해 새로운 재무장관의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 이내로 억제해야 하지만 사회 지출 확대와 국부펀드 단안타라의 재정 수요 등으로 재정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300조 루피아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당면 과제로 꼽힙니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직후 내년도 예산안에는 큰 변화를 두지 않고 적자 한도를 3% 이내로 유지하겠다며 재정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존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았다며 200조 루피아를 중앙은행에서 국영은행으로 옮겨 유동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치된 국고자금을 시중은행으로 일부 이전해 민간 대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푸르바야 유디 사대와 재무장관은 425조 루피아 중 200조 루피아를 국영은행 6곳에 예치해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은행 대출 확대를 이끌어내고 GDP 성장률을 6%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전되는 자금이 국채 매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해당 자금은 불용예산과 잉여금에서 조달되며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에 묶여있는 자금은 경제에 돌지 않지만 시중은행에 예치되면 민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신뢰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라마디나데 위자얀토 교수도 이미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대출 수요가 부족하다며 산업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개발경제금융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역시 문제는 수요 측면이라며 미집행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대출 확대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민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심리지수가 8월 기준 117.2로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 118.1에서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올해 5월 이후 12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조사 결과에 지수가 여전히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낙관론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현 경기 판단 지수는 105.1로 1.5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6개월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129.2로 소폭 줄었습니다. 특히 고용 가능성 지수가 93.2로 떨어지며 비관 구간에 머문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 상반기 해고자는 42,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해 제조업, 소매업, 광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계 소득 사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 비중은 줄고 부채 상환 비율은 11.4%로 상승해 전월보다 높아졌습니다. 중앙은행은 특히 월 100만에서 200만 루피아, 310만에서 400만 루피아 소득 가구에서 부채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성향 비율은 74.8%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저축 비율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도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지수는 221.7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지만 7월에 4.7%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연료, 문화 레저 상품 판매가 성장을 이끌었으나 식음료, 가전제품 부문은 부진했습니다. 향후 3에서 6개월 소매 판매 전망치 역시 약화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군이 온라인 활동가 페리 이루안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시위를 둘러싸고 경찰이 활동가와 온라인 인사들을 연이어 체포한 데 이어 군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 측은 페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방송 인터뷰에서 군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카르타 경찰은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개인만이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형사사법개혁연구소는 군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군은 사이버 방위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활동가 체포 역시 모호한 법 조항에 근거한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를 보도한 시사주간지 템포를 언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보도는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을 정무 안보조정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샤프리는 국방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임자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 안보조정장관 임무를 겸직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디 군하완 전 장관 해임 직후 단행된 것으로 정권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개각의 핵심 변화로 평가됩니다. 샤프리는 프라보어 대통령과 군사학교 동기이자 오랜 측근으로 특수부대 코파수스에서 함께 복무했으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 프라보어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사성 장군 계급을 받은 그는 국방장관 외에도 국가방위위원회 의장 등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임명은 안보 분야 핵심 권한이 다시 군 출신 인사에게 집중됐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인사가 대통령이 시위와 사회 불안 대응에서 군 중심 접근을 강화하려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리아스 폴리티카 전략연구소는 대통령이 시위 대응에서 보다 강경한 군의 손길을 원한다는 뜻이라며 동시에 안보 사안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샤프리 직무대행은 첫 간부회의에서 부처의 조직을 재활성화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며 안보 정치 현안을 담당하는 각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임시 겸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군 중심 안보 체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과 플로레스 섬에서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발리섬에서는 최소 1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500명 넘게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보통 우기가 아닌 건기에 발생한 이례적 상황으로 당국은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발리 남부 덴파사르의 한 시장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며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사망자 대부분은 범람한 강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우로 발리 내 9개 도시 120여 지역이 침수됐고 산사태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발리 주지사는 홍수로 수위가 2.5m까지 치솟았으며 도로와 다리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레스 섬 나게케오 지역에서도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도로 3곳과 다리 2곳, 정부 청사 일부가 파손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구조대 수백 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가재난방지청장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기후변화로 인한 우기 장기화와 집중호우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